안녕하세요. 전기누리의 오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초 수학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입문자 중에서 이 수학 때문에 애를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우리가 준비하는 전기자격증 시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학용 계산기라는 치트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증명이나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강의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수학 공식이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이 강의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입문자분들은 반드시 본 강의를 학습하고 난 다음 전기 공부를 시작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기초 수학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말하죠. 그러면 간단히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파형이 정형파 또는 여형파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빼고 전기를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교류값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저법에 의한 정지 벡터 해석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삼각함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탄젠트다 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정의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정의를 제가 세 번째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나타내는 상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삼각형에서 밑변하면 코사인 세타를, 높이하면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어떠한 상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삼각형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인지 정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ABC라는 문자 기호를 사용했죠. 근데 우리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임피던스 삼각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임피던스 삼각형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저항을 의미하고요. X면 리액턴스, Z면 임피던스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한 용어는 전기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익숙해져라 라는 개념으로 제가 R, X, Z에 따른 임피던스 삼각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이름 정도만, 이 명칭 정도만 눈도장을 딱 하고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이라고 하게 되면 저항이다. 그리고 X라고 하면은 리액턴스, Z라고 하게 되면 임피던스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S를 그리면 되죠. 해서 빗변분의 높이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사이각 세타를 끼고 코너를 돌면 되겠죠. 해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탄젠트 T를 딱 하고 그려주면 됩니다. 해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내는 상수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밑변을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 사인 세타를 통해 X를,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통해 R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는 Z 사인 세타가 되고요. R은 Z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희가 좌표계가 있어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이때 원점에 소정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스, 힘을 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힘의 크기가 F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사이각을 세타각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의의 벡터를
각각의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F라는 벡터는요. X에 대한 성분 fx와 그리고 Y에 대한 성분 fy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성분은요.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내는 상수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를 취하게 되면 삼각형의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때 fy, 다시 말해 힘에 대해서 이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힘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때 힘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fx 값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각각의 x축과 y축에 대한 방향, 다시 말해 횡축작용하는 힘과 종축작용하는 힘으로 분해할 때 사용하는 상수가 바로 코사인과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코사인을 붙여주게 되면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나타내는 상수가 되고 사인 세타를 붙여주게 되면 높이를 나타내는 우리가 상수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기는요. 벡터 해석이에요. 벡터 해석.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에 대한 벡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느 공간 속에 힘이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공간이 그려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좌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상수는 바로 언어죠. 언어가 사인과 코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다라면 기울기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서 R은 Z 코사인, X는 Z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 Z끼리 서로 약분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정말 전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식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거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근데 양변의 제곱근, 루트를 촥촥 치워주게 되면 제곱과 제곱근이 빠져지겠죠. 그래서 빗변 Z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취한 값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각, 세타각을 구할 때는요.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타각을 남기고 탄젠트 항을 넘겨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타는 탄젠트 분의 1 곱하기 R분의 X 값이다. 물론 여기다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1승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뒤쪽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수를 분모 분자리를 바꿀 때는요. 지수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해서 바꿔주게 되면은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의 R분의 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을 붙여주게 되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크 탄젠트 R분의 X다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구할 때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사이각 세타각을 구할 때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로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의식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특수각 삼각비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가 맞나요?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0도부터 90도에 대한 이때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우선 사인 세타, 사인 0도면 0, 사인 90도면 1이었죠. 그리고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자, 암기 요령 간단하죠? 30도부터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하고 난 다음 루트라는 모자를 착착착 하고 씌운 거죠. 어차피 루트 1은 1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중학교 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루트 2분의 1로서 표현이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1을 모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루트 1을 곱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는 2가 되죠? 해서 이거는 2분의 루트 2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2분의 루트 2로 표현했었을 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에 루트라는 모자를 착착착 쓰일 수 있는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보게 되면요. 사인과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형을 그려주게 되면 자, 요렇게 그리는 게 사인파죠. 근데 요렇게 그리게 되면 코사인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90도를 기준으로 자, 90도를 기준으로 사인이 0부터 1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1부터 0까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해서 사인을 뒤집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앞에서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자, 이렇게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그냥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0 나누기 1은 0이 되는 거죠. 0 나누기 1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면 우리가 번분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번분수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었죠. 부모님은 안에 계시고 아들은 나가 논다 해서 부모님 자리. 자, 안쪽이 부모님 자리죠. 2 루트 3분의 이렇게 곱해주면 2가 돼요. 해서 서로 약분시켜주게 되면 얼마 나와요? 루트 3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 똑같죠? 해서 서로 약분하게 되면 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역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1 나누기 0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어떤 수를 0으로 나누게 되면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게 되겠죠. 해서 0까지 매우 작아지게 되면 무한대까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특수각 삼각비를 전부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계산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뭐 탄젠트 45도 그럼 1 나오고요. 코사인 뭐 60도 그럼 2분의 1 나오고 다 나오긴 하지만은 자, 이런 기본적인 특수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좀 뺄게요. 탄젠트 빼고 사인과 코사인에 따른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는 우리가 크기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 되는 단위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단위라는 말은 크기가 1인 것을 말합니다. 해서 크기가 1인 단위원이 있는데 임에 대한 좌표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선분에 대한 길이는 1이 되고요.
각도를 세타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 이때 각각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x좌표, y좌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값은 얼마가 돼요? x값은요, 저희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와 같죠? 그럼 밑변을 구할 때는 세타각으로 코너를 도는 것만큼 코사인에 대한 상수다. 다시 말해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높이는 뭐예요? 높이를 나타내는 상수는요, 세타각과 마주보면 서로 사인하고 있죠. 마주보면 서로 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x는 자, 빗변의 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y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 지점 0도, 세타각이 0도일 때, 세타각이 90도일 때, 180도일 때, 270도일 때 각각의 좌표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좌표가 우리가 x, y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좌표는 1,0이 되고요. 여기 좌표는 0,1이 되고요. 여기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여기 좌표는 자, 0,-1이 되겠죠? 해서 우선 저희가 이 y축에 대한 좌표 사인 세타 값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0도, 사인 0도일 때 얼마요? 0. 그리고요, 사인 90도일 때 얼마? 1. 자, 이 사인 세타는 y축을 나타내는 좌표죠? 해서 각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사인 0도면 0, 사인 90도면 1, 그리고 사인 180도면 0, 사인 270도면 마이너스 1, 사인 360도면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 한 주기 t다. 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y의 크기를 이렇게 도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자, 사인 0도면 얼마요? 0. 그리고요. 사인 45도. 예를 들어 이 각도가 45도였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점의 45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자, 사인 45도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2분의 루트 2값. 2분의 루트 2값이 나오겠죠. 그리고요. 자, 요 지점. 요렇게 돌았을 때 지점. 여기는 90도 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인 90도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각도의 변화에 따라 시간에 대해서 또는 각도의 변화에 따라 그때 순간순간의 값을 계속 도시하다 보니까 0도부터 90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변해서 180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0도까지 가게 되면은 0이 되겠죠. 그리고 270도까지 돌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27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 영역이 되고 여기가 270도가 되는데 270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360도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한 주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60도 돌면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파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형은 바로 뭐예요? 자, 크기가 1인 선분이 0도부터 한 바퀴 돌았을 때 y축에 기인하는 순간순간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인에 대한 파형은 하나의 정지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인 파형에서 45도에 기인하는 정지 벡터도는 자, 셋 45도 각도의 크기가 1인 이런 벡터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정지 벡터도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주는 걸 페이저법이다 라고 나중에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인은 높이를 나타낸다.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또는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순간순간 값을 도시하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런 사인에 대한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파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파형은 우리가 x축, 다시 말해 횡축이 되겠죠? 횡축.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 코사인 0도일 때는 1, 코사인 90도일 때는 0, 코사인 90도일 때는 0, 코사인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코사인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사인 270도일 때는 0, 그리고 코사인 360도가 되면 다시 한 바퀴 돌은 1로 나오겠죠. 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사인파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게 사인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코사인파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하게 되면은 두 개 파형 중 어떤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보여요. 자, 요게 사인파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가줘야지만 코사인파죠. 그러니까 코사인파가 먼저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파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사인 세타에서 90도만큼 각도가 앞서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인에서 플러스 90 하게 되면은 이 파형을 앞으로 밀어주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하게 된 파형을 뒤로 밀어라 이런 뜻이에요. 해서 사인 세타에다가 90도를 더하게 되면 코사인 파형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 관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에 관련된 식인데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 뒤쪽에 반각 공식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지까지 배웠던 사항만으로 보게 되면 자, 앞에 부분에서 자, 우리가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사이각을 세타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밑변에다가는 x는 얼마입니까? x는 코사인 세타고요. x는 코사인 세타고 높이에다가는 y는 얼마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밑변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높이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빗변의 제곱,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1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의 제곱, 즉 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곱에 관련된 식이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정말 전기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요거 넘겨서 자, 이거 넘겨가지고 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루트라는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제곱이 지워지고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지겠죠? 해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그리고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를 넘겨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양변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제곱이 딱 지워지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삼각함수 비율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대 4대 5라는 삼각함수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2씩을 곱해보세요. 각각 삼각형 변에다가 2씩을 곱하게 되면 6대 8대 10.
자, 4씩을 한번 곱해볼까요? 4씩? 그러면 4씩 곱하면 12대 16대 20 이런 삼각비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기능사건, 기사건, 기술사건 자, 어떠한 시험에서도 계산기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삼각비를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바로 6대 8대 10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 0.6이다. 코사인 세타가 0.6이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니까 0.6이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 되니까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시험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코사인 세타가 0.6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0.6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럼 원래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공식대로 하게 되면 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표현해가지고요. 본식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그랬으니까 0.6의 제곱을 계산기로 눌러주면 0.8이다라고 표현하겠죠. 물론 이 역도 가능해요. 자, 사인 세타가 0.8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얼마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은 0.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삼각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있으셨다면 굳이 공식을 안 쓰고요. 코사인이 0.6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인 얼마? 0.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코사인이 0.8이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 0.6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0.85였다. 자, 이 경우 사인은 얼마냐? 그럴 때는 계산기를 누르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루트 1 마이너스 0.85의 자승 하면 사인 세타 값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가 얼마냐? 라는 것들을 물어볼 때 이 제곱식에 대한 관련된 공식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비율 3대 4대 5.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다음으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은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사인 가로 열고 세타 플러스 90도와 같다. 그리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90도와 같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요게 사인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에서 90도가 앞서 나가게 되면 플러스 90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사인에서 플러스 90도가 되면은 코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요 노란 색깔 파형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다 보니까 사인 세타 기준에서 뒤로 90도가 가야지만 같은 파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90도가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파형과 함께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 그 역,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세타각을 30도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치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인 90도 마이너스 30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사인 60도가 나오죠. 그럼 사인 60도 얼마였어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인 30도 얼마예요? 사인 30도도 역시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30도 하면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60도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사인 30도도 얼마?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90도를 기준으로 빼기 세타 각이 나오면은 코사인이었다면 사인이, 사인이었다면 코사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가 바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법 정리 및 반각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 산업기사 이상급에서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능사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sin A 더하기 B는 어떻게 연산하냐? 자,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코, 코사 이렇게 외우죠. 사코, 코사. 그래서 A 플러스 B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 AB, AB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빼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사이도 빼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 더하기 B. 자, 이 경우에는 코코사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코코사사.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가법 정리할 때 규칙이 하나 있어요. 사사가 붙으면 부호가 바뀌어요. 사사가 붙으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 A, B를 차례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A, B, A, B. 그러니까 sin A 더하기 B는 사코, 사코, 코사. 코사인 A 더하기 B는 코코, 사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가법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 반각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각 공식이요. 자,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연산될 거냐? 자, 이제 밑에 한번 이 가법 정리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 빼기 세타 어떻게 한다고요? 코코사사, 코코사사. 근데 두 번 싸싸 하면은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도 코코사사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도 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사인 제곱 세타 아니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빼줘야 요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해서 두 개 항을 빼겠습니다. 자, 그럼 좌항부터 볼까요? 좌항부터 보게 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세타는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는 1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는 2세타죠.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는 자, 우항 봅니다. 우항. 이제 여기서 우항.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제로가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자, 빼기의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2만 넘겨주시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코사사 공식 이렇게 똑같이 가요. 근데 요번에는요, 우리가 이 사인 제곱항을 지워버리고 코사인 제곱항만 남겨야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은 자,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우항 볼게요. 여길 지워지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가 넘어가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서 제곱식, 삼각함수 제곱식을 보시면 이 두 개를 더한다라고 했었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분의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여기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지워져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각 공식만 보더라도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